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그 태영호, 지성호 씨가 이런 미래통합당 소속, 미래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서 북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부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퍼뜨림으로써 그 신뢰성을 잃게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 악영향, 후폭풍, 역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보가 상당히 신뢰성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섣부른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봐라,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봐라, 우리 분석이 맞지 않느냐, 우리 정보가 맞지 않느냐, 우리를 제외한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 야권에 속한 북한 전문가 태영호, 지성호 이런 사람들 봐라, 상당히 부정확한 가짜 뉴스를 국민들한테 퍼뜨리면서 국내 혼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도 휘청휘청 거리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저런 발언들은 믿으면 안 된다, 들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 사람들 입을 닫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마련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김정은이가 나타나고 나서 이 손목에 무슨 주사바늘 같은 이 흉터가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혈관계 전문가인 의사가 저거는 무슨 관상동맥 뭐 해가지고 아마 어떤 시술을 받은 것 같다, 스텐트 시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아니다, 수술 받은 적 없다, 그러면 가벼운 시술이라도 받은 적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얘기하는 거에 북한 관련 정보가 모든 게 다 진실인 양 통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초래한 태영호, 지성호 씨, 그 밖에 많은 북한 전문가들, 그리고 다수의 매체들은 이 상황에 책임을 어떻게든지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는 총선 승리를 발판 삼아서 대북 정책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인데, 이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 거여 190석에 달하는 거여가 국회를 좌지우지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견제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결국에는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야당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성이 지금 이미 많이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그거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데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저께 북한군이 우리 군 GP를 향해서 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우발적인 것이다, 고의성은 없었던 걸로 파악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을 옹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논거가 뭐냐면, 안개가 많이 껴 있었고 유효 사거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조준 상격을 한 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1.5km 밖에 있는 초소에다가 정확히 그 탄흔이 4발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정황만 봤을 때는 조준 사격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군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설득력 없는 그런 옹호성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미래통합당 대변인 논평이 별로 기사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 요것도 이 단적인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이 어제 이 북한군의 도발과 관련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논평을 냈는데, 이거를 보도한 매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 직전에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정말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영남 지역의 지방지나 아니면 인터넷 매체 몇 곳에서만 이걸 다뤘을 뿐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요 매체라는 곳에서는 이 김성원 대변인 논평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100석을 넘게 차지한 이 야권의 이런 목소리보다도 걸그룹 베리굿이라는 걸그룹의 조연이라는 그 연예인이 있는데,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북한군 도발과 관련해서 그 기사를 자기의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다가
올렸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런 논평이나 주장 같은 거, 자기의 의견 같은 거 개진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딱 해서 올렸는데 이게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됐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올렸다고 해서 무슨 온라인상에서는 이 조현 씨한테 무슨 일배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논란 자체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제1야당보다도 이 걸그룹에 속한 이 가수, 이 사람이 SNS에 올린 이거 자체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현실, 이게 바로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처한 현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 비판해 감시해야 할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여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열세인 야당, 그마저도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든지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근거, 설득력, 신뢰성, 이런 것들을 이번 계기로 김정은 건강 이상설 해프닝으로 다 잃어버렸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18년,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김정은이하고 처음 만난 그 날을 기념하면서 뵐 얘기를 다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남북 간에 무슨 철도를 연결해야 되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화 해야 하고, 남북 무슨 공동 유해 발굴 이산가족 상봉 뭐 다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북한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던 국민들도 이거를 비판할 힘을 잃어버렸고, 이거를 최일선에서 견제해야 할 야당도 그 목소리에 힘을 잃게 됐다. 결국에는 이게 어떤 수적 열세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그 말의 신뢰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더욱더 마음대로 대북 관련 정책을 갖다가 독주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근거가 생겼다. 그거를 마련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섣부른 주장을 했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걸 더 오히려 도와주고 가속화할 수 있게 일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제가 이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꾸리고 짐을 나르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정리가 되는 대로, 이게 완료가 되는 대로 더 영상을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